저는 미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자도 아니고 기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용자로서 이 눈부신 기술 발전의 어떤 속도에 제 스스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일반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기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예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과연 예술과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예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감각은 모든 상상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 없이는 상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몸의 감각인데요. 그만큼 모든 상상력의 근거는 우리 몸 안에 있고요. 우리 몸의 감각들이 모든 창의성의 원소가 되는 또 원천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인간은 높은 곳을 오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승의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 환경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진보의 형태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로 두든가 아니면 이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자연계의 어떤 우월한 존재로서 남기를 바라는 듯이 사이보그를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의 모습들을 지금 실험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예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예술과 기술은 그렇게 비슷한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어원도 똑같고요. 테크네라고 해서 기회, 아름다운 기회라는 어떤 그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술과 예술이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술도 또는 예술도 또한 기술처럼 어떤 진보를 또 발전과 변화를 상당한 어떤 그 목표로 두고 있고요. 또 그 변화 속에서 예술이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처럼. 그래서 아마 이런 극단적인 실험들이 아마 발생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상상력과 연결이 되어 있고 본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본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어떤 상상력의 원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의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각입니다. 우리 눈, 또 입, 또 손, 이 감각적인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신을 본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고 대단한 상상력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본다라는 건 그것을 감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 분야나 또 예술, 우리 삶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다 내장된 코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라는 어떤 능력인데요. 그것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많은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로 천재들이기도 하고요. 또 예술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의 확장, 또 입의 확장, 언어죠. 그리고 눈이라는 건 시각이고요. 우리가 눈이라고 한번 눈의 감각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이미지들은 우리가 아마 흔히 볼 수 없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이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강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상상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건 당연히 파리의 얼굴인데요. 파리가 이렇게 잘생겼는지를 오늘 처음 이 이미지를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상당히 공학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마 인간보다 더 진화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옆에 있는 이미지는 이 바늘의 이미지입니다. 바늘 끝인데요. 바늘 끝에 저렇게 많은 생물체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마 바늘도 아마 이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데 더 많이 붙어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요, 우리가 감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복잡하고 미스테리하고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주적 차원도 있지만 아마 거시적 차원이겠죠. 또 미시적 차원이 있어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우주를 형성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가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마 이 감각을 확장해야 되는 어떤 아마 상상력이 필요하다면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세계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감각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예술가로서 이런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어떤 혼합작용들,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의 어떤 상관관계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폰이 이 모든 우주를 대변하고 있죠. 모바일 폰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큰 하늘을 보면서 큰 대지를 보면서 상상력을 꿈꿔왔던 어떤 과정에 비해서 우리는 작은 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미를 뺏어갈 수도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 존재의 의미, 아날로그가 우리의 몸의 어떤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어떤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 우리 신체, 이 우주를 바라보는 어떤 주체로서의 우리의 신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사라진 세계, 그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면 정보로만 남는 세계, 이 세계는 과연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이런 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중독 현상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워낙 편한 세계죠. 우리 가상의 세계. 노동할 필요가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는 중요한 원인은 노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세계를 선호할지도 모르고 중독되는 현상인데요. 예술이 과연 기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마지막 언급인데요. 해독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독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예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기능은, 우리 감각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기능은 바로 그 해독제로서의 어떤 기능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문제, 감각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 신체를 의미 있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었으면 더 바랄 나이가 없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